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번 주는 바쁜 일이 있어서 이제야 영상을 올려요. 옐런 장관은 오늘 금리 동결을 시사했고요. 이번 주에는 엑소엑셀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이 TSMC를 급매도 후 일본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밝혔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곧 상하이 모터쇼가 열려요. 차저는 이제부터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31%로 1,9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고요. SOXL은 28% 정도 수익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다른 큰 이벤트는 없고요.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기존 주택 판매 지수 발표가 있는데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요. 전고점은 주가의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전 고점 라인을 다시 터치 후 주가는 상승할 것 같아요. 네이버도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 추가 금리 인상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지난달 SVB와 시그니처 은행 파산 여파를 막으려는 정책적인 조치로 예금 유출이 안정화되고 상황이 진정됐다며 이같이 말했어요. 옐런 장관은 이어 이런 환경에서 은행들은 좀 더 신중해지려고 한다며 이미 대출 기준을 강화하던 은행들이 이번 일로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나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가운데 경제가 완만히 성장하고 강한 노동시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어요. 아마도 월요일은 미국 증시가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TSMC를 급하게 매도를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12년 만에 일본에 방문한 버핏이 니케이 등 현지 매체들을 만나 그 배경을 밝혔는데요. 워런 버핏은 지정학적 긴장감이 투자 매각 당시 고려 사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과 중국과의 비우호적인 관계가 TSMC에게 긴 호흡을 두고 가치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반면 TSMC 지분을 대부분 털어내고 대신 일본의 5대 종합상사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데요. 일본의 5대 상사는 미쯔비시, 미쯔이, 이토츠, 마루베이와 스미모토라고 해요. 지분 보유 비율을 7.4%로 높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버핏은 이 기업들이 주식을 보유한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다며 미국 시장을 제외하면 일본의 5대 상사 주식이 앞으로 가장 큰 투자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차이나 전기차가 아직까지 지루한 행보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하이 모터쇼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상승할 거예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막대한 규모로 매장된 아프가니스탄 리튬을 선점하기 위해 현지 텔레반 정부와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요. 텔레반 정부가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가운데 중국이 자원 인프라 개발을 명분으로 아프간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라고 해요. 지난 13일 중국 기업 고친이 아프간 리튬 개발에 약 13조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답니다. 아프간에는 1,300조 원 이상 규모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하마 통신 등 여러 매체들이 전했고요. 미국 지질조사국 등 여러 연구기관에 따르면 탐사되지 않은 채 매장된 아프간의 광물 자원 규모가 3,900조 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매장된 광물 종류는 구리, 철, 리튬, 히토류 등으로 다양하다고 해요. 상하이 모터쇼 개막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언론 매체에서는 중국 전기차 주식을 사라는 보도예요. 중국 전기차 월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 소비 관망세 속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기차 기업의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증권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올 2분기에는 2년 만에 상하이 모터쇼가 개최되면서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 연구원은 2분기 중국 전기차 시장의 중요한 출발점은 4월 중하순에 개최되는 상하이 모터쇼에서의 차량 주문 강도이고 5월 노동절 연휴 이후 소비 회복 모멘텀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기차 소비 촉진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은영 삼성증권연구원은 올해 중국 전기차 선호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 경쟁력으로 보이지만 상반기에 가격 자체의 신뢰성을 먼저 회복하는 업체가 중국 소비 관망세의 늪을 빠르게 탈출할 것이라며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새 라인업 공개를 앞두고 있고 이를 통해 가격 결정권 신뢰를 새롭게 쌓을 수 있을 비아디를 주목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CATL이 자사가 주력적으로 생산 중인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외형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인데요. 회사는 이미 LFP 배터리가 NCM을 뛰어넘었다는 자평을 했어요. 니칭 대표는 CATL이 축적해온 LFP 배터리 생산 경험은 타 배터리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다라고 호언했고요. 그는 CATL은 LFP 배터리 생산 경험이 10년이 넘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공급사 90% 이상이 LFP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동남아시아는 3곳, 미국은 3곳의 공급사가 LFP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FP 배터리는 주로 중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배터리로 국내 배터리 3사가 주로 생산 중인 NCM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다는 한계가 존재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테슬라 등 미국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LFP 배터리 채택 비율이 높아진 데다 에너지 밀도 역시 상당 부분 보완됐다는 평가예요. CATL의 니칭 대표는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 사용을 이미 앞서고 있으며 비용면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LFP 배터리가 우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차이나 전기차와 SOXL이 많이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